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11번째로 K-이러닝 백서로 조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백서라 하면 전체 산업을 조망하는 좋은 가이드북으로 활용되는데, 한국이러닝연합회에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이러닝 백서를 발행해 왔던 바, 중간에 정부 예산 지원이 끊겨가지고 스톱했다가 2024년도에 다시 K-이러닝 백서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창 원고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러닝 쪽에 백서라는 말이 새롭게 지금 10여 년 만에 다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좀 설레곤 하는데, 교육시장 전반을 한번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이러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전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고 향후 동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교육시장 분석과 또 세세한 구체적인 산업 현장의 내용들을 담아서 책을 발간할 예정인데요. 크게는 인구절벽이라는 이 시대에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어가지고, 특히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0.7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태라서 교육시장도 아주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근데 공급이 인구에 비해서 지금 많이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점점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태.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시장 자체가 쪼그라질 테니까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겠죠. 그런 상태인데, 제4차 산업혁명 또 IT 기술 발전으로 교육에도 IT를 접목해가 요즘은 에듀테크라는 말이 막 유행인데, 전방위적으로 에듀테크가 확산돼가 웬만하면 이제 IT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뭐 온라인 강의부터 태블릿 PC,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보급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모바일 러닝이 뭐 대세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챗GPT 덕분으로 인공지능까지 가세해 가지고 교육에 모두 이제 IT 기술이 접목되는 에듀테크 시대가 와버려 가지고 전체 교육에서 이제 이러닝, 에듀테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러닝 백서를 발간하는데, 2024년 갑진년에는 K-이러닝 백서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장 조망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에 교육시장도 이제 엄청 많이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가지고 부동산, 반도체 이런 게 호황이었다가 다시 또 좀 침체기를 겪다가 또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런 경제 전반의 산업 구조와 비교해서 교육산업은 어느 정도냐? 교육산업의 비중이 100조다. 전체로 따지면 이 정도 이야기를 쉽게 좀 예전 자료를 활용해가 100조라고 본다면, 에듀테크 이러닝 시장은 10조를 2026년에 내다본대요. 2024년에
현재 한 6조 규모라고 이래 보고 있는데 2026년에 10조를 내다보고 있어가지고 전체 교육산업 100조라고 하면 그 중에 에듀테크, 이러닝은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니까 100조 시장의 전체 교육산업에 IT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점점 이게 막 침투가 많이 돼 가지고 에듀테크가 모든 교육에 접목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시장 전체 100조를 보고 우리 에듀테크, 이러닝은 10조에서 천천히 시장을 키워간다 라고 전망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100조 시장에서 10조를 2026년 목표로 해가 가되 향후 100조까지 따라간다 라는 생각으로 에듀테크의 어떤 발전 전망을 보면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현재 유아교육에도 이미 태블릿 PC로 패드로 공부하는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윙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접하는 유치원 교육, 생애 첫 교육, 유치원 단계에서 윙크, 또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엘리하이 키즈, 뭐 이런 거, 또 슈퍼보이에서 하는 이런 컨텐츠까지 유아교육 시장부터 이미 패드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로스쿨 입시 준비, 또 온라인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쳐 라이프롱 러닝, 일명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에듀테크가 이제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거의 다 패드로 또 뭐 스마트폰으로 또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미 유아부터 성인까지 뭐 IT가 접목된 이러닝 에듀테크는 대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덕이지 않나. 우리가 은행을 거의 뭐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하고 쇼핑도 거의 뭐 온라인으로 하듯이 이제 교육도 에듀테크, 이러닝으로 생활화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딱딱한 그 변화를 시도하는 교육부까지도 에듀테크 산업을 공교육에 끌어들여 가지고 원만한 그 교실 환경을 IT로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중이라 가지고 교사들도 웬만하면 이제 에듀테크를 접목해가 교육하는 추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육은 산업으로 이렇게 본다 이러면 막 색안경 끼고 교육은 숭고한 가치 때문에 돈하고 결합되면 막 제약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교육부에서도 에듀테크 산업이니 뭐니 하면서 교육 산업을 할 수 없이 인정하고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분위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질 관리가 문제겠죠. 그래서 품질 인증 이런 게 앞으로도 더욱 좀 더 질 관리 차원에서 확산될 거라 믿고 공교육 또 민간 교육 그 안에 이제 에듀테크가 그 받침대 역할을 튼튼히 해가지고 우리 교육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닝 에듀테크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러닝 백서는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교육까지 구체적으로 뭐 초중등 또 대학 무크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 이러닝 백서에 하나하나 담아볼 예정입니다. 근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시장은 어디일까요? 1번 초중등, 2번 대학, 3번 입시, 자격증 과정, 4번 평생교육. 여러분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시장이 뭘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생교육이 아마 앞으로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왜? 노령화 시대,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여가가 충분해지면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또 평생에 걸쳐 자기 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평생교육 쪽이 가장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 초중등 인구절벽으로 쪼그라들 것 같아요. 대학도 인구절벽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령 인구 자체도 점점 쪼그라드니까요. 입시, 자격증, 대학 입시 시험, 지금 뭐 수능 시장이 가장 그래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도 좀 쪼그라지지 않을까. 대신에 평생교육, 점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사회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60대 이후가 되니까 이 평생교육은 그래서 저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제1연합회가 울트라 러닝으로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 K러닝 백서로 새롭게 조망하는 과정에 평생에 걸쳐 궁극의 배움을 지향하는 얼티밋, 또 오랫동안 배우고 달리는 라이프롱 러닝, 앤 러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을 지닌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 이 영어 단어의 약자를 따서 울트라 러닝으로 명명을 해가 2024년 저희 러닝연합회 처음에 유비쿼터스 러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궁극의 배움을 지향하는 울트라 러닝으로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평생에 걸쳐 인간의 행복한 변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러닝연합회가 제2기 이상희 회장님 사후에 새롭게 지금 집행부를 꾸려가지고 기업 이사회 또 대학 부문 이래가지고 울트라 러닝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바, 많은 지지와 참여 바랍니다. 화이팅!